정재숙 문화재청장이 BBS 불교방송에 출연해 문화재 관람료 문제와 관련해 불교계와 의논해 현안을 잘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IOC 위원 선출을 축하하면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한 공동 유치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국대 차기 이사장에 명예교수 법산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법산 스님은 학내 구성원들의 화합을 유지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불련 동문들을 조명하는 BBS 뉴스의 기획보도. 오늘은 고려대 불교 학생회 동문들을 살펴봅니다. 인천불교발전시민연합이 명상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과 이해를 통해 명상의 대중화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비롯한 정부 문화재 정책의 전향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BBS 불교방송에 출연해 불교계와 의논해 현안을 잘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기획실장 오심 스님도 BBS에 출연해 한국 불교는 지난 1700년간 문화유산을 지켜왔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죄송했습니다. 지난 20일 조계종의 문화재구역 입장료 기자회견에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보인 공식 입장의 일성입니다. BBS 뉴스와 사람들에 출연한 정 청장은 관련 부처 대표로서 종단의 요청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자연공업법 개정 등을 통한 정당한 보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를 추진하는 데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양해도 함께 구했습니다. 제가 참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문화재 관람료 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 문화재청에 제가 또 대표로서 이 사찰 문화재 관람료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좀 빨리 풀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봉합을 못하나 하고 제가 굉장히 책임감을 느꼈는데 어쨌든 앞으로 자연공업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당한 사찰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해서 정재숙 청장은 기자로서 청 밖에서 바라볼 때와 달리 내부에서 들여다본 문화재청은 해외 문화재 환수 등에서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산사 이어 다음 달 서원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내년에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펼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방송을 마친 정재숙 청장은 문화재 지킴이로서의 한국 불교의 노고에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지녀왔다며 문화재 관련 사안을 종단과의 협의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천 년 그 사찰의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지켜주신 우리 조계종과 종단 여러분께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찰에 그동안에 지켜주신 그 마음을 그대로 문화재청이 이어가면서 함께 종단과 잘 의논해서 현안들을 잘 앞으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주일 전 정부 문화재 정책 개선을 강도 높게 촉구한 조계종 기획실장 오심 스님은 BBS 무명을 밝히고에 출연해 문화재구역 입장료에 대한 종단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스님은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더 비싼 해외 각국의 문화유적 입장료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해결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교문화재는 종단을 넘어 국민 모두의 자산이며 문화재구역 입장료는 이를 가꾸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며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그 돈을 모아서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를 보호하고 사찰을 보호하고 사찰림을 가꾸는데 써왔던 것입니다. 그걸 이제 와가지고 뭐 산길을 막아서 뭐 산직이느니 이런 말을 듣는 자체는 정말 얼토당토 않고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국민들이 많이 좀 이해하고 또 문화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면은 기꺼이 같이 동참해서. 이번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과 문화재청장의 BBS 출연은 내용은 물론 시점에 있어서도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 등을 비롯해 막혀있던 정책 개선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 마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IOC 위원으로 선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 회장의 IOC 위원 선출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에 힘을 모아 평화올림픽을 만들어낸 국민과 함께 얻어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2032년 남북이 함께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이 위원의 어깨가 무겁겠지만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기흥 신임 IOC 위원은 대한체육회와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함께 이끌고 있는 독실한 불자로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유효 투표의 과반을 훨씬 넘는 찬성으로 IOC 위원에 선출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불교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인 행복바람이 모금 캠페인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중앙신도회는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행복바람이 워크숍을 열고 올해로 7회째 행사를 치른 행복바람이 모금 캠페인을 결산하고 행복바람이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특강과 행복바람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공청회, 이기흥 중앙신도 회장의 행복바람이 특강, 행복바람이 문화나눔 네트워킹, 걷기 전문가 성기용 박사의 올바른 건강관리에 대한 특강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제식에서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구본영 천안시장의 인사말과 치사, 축사가 진행되며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을 비롯해 조계종의 300여 개 사찰 신도회장과 신도단체 임원, 포교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합니다. 학교법인 동국대 차기 이사장에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덕망 높은 학자 출신 법산 스님이 이사장을 맡게 되면서 동국대의 건학정신 회복을 통한 발전과 화합 분위기 실현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류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산 스님을 제40대 이사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음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사장 자광 스님의 다음 달 2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열린 동국대 이사회. 만장일치 추대로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이 이사장에 선출됐습니다. 법산 스님은 학내 화합 분위기 유지를 취임 일성으로 내세웠습니다. 지금처럼 총장 이사장이 평화롭게 이 취임식을 중광당에서 하고 이렇게 안정적인 바탕에서 학교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불교계에서 덕망이 높은 학생이자 동국대에 30년 이상 몸담은 경륜의 법산 스님이 학내 화합 분위기를 끌고 갈 적임자라는데 이사회 내부에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정신이랄까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를 두루 갖추시고 학교에 경력이 많으신 법산 스님을 다음 이사장님으로 자광 스님은 후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법산 스님에게 동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로터스간 건립불사의 원만한 회양을 당부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옛 위상을 되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이사장의 복무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제 하나가 있습니다. 로터스관 빨리 완성을 해야 됩니다. 법산 스님은 전임 이사장을 비롯한 동국대 구성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지금의 안정된 분위기를 바탕으로 오롯이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가 오로지 학교에 있으면서 교육자로서 또는 수행자로서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다 함께 더불어서 학교 발전에 크게 남은 힘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대 대표적 학생으로 꼽히는 법산 스님은 선종의 종지 간화선의 이론적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산 스님은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하한거, 동한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할 만큼 간화선의 이론적 연구를 넘어 실참 수행에도 모범을 보였습니다. 특히 도반들 사이에서는 별명이 좌불이라 불릴 만큼
한번 자리에 앉으면 일어설 줄 모르는 끈기와 인내심도 갖춰 선교 유행이 일치된 선지식의 풍모를 보여왔다고 주변 사람들은 평가했습니다. 15세의 나이에 남해 화방사에서 출가한 스님은 동국대 인도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후 1986년 동국대 교수로 임용된 뒤 불교대학 선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정각원장, 불교대학 학장, 불교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종립동국대와 오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법산 스님은 조계종 교육위원회 위원장, 승가고시 위원장 등을 맡아 승가고시 제도를 만드는 등 스님들의 자질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았습니다. 또 보조사상연구원장, 불교문화연구원장 등을 거치며 조선 불교통사 한글 번역 등을 주도하는 등 한국 불교학의 발전도 이끌었습니다. 동국대는 올 들어 잡음 없는 화합 분위기에서 총장 선출부터 이사장 선출까지 치러내면서 명문사학으로 재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개교 후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던 전국 111개의 사립대를 상대로 교육부가 다음 달 종합감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감사는 대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불교계 종립대학들이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제기된 사격신의 후속 조치가 이번 감사의 신호탄입니다. 사립대학은 7조 원 상당의 정부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 총 111개로 평균 10개 학교 중에 4개 학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24일 제11차 교육 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통해 이번 종합감사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감사 대상은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학생 수 6천 명 이상의 대규모 사립대학들로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서울의 고려대와 연세대 등 전국 권역별로 16개 대학에서 시작됩니다. 국민신고센터나 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입시나 회계 등 중대 비리 신고가 들어온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최초로 시민감사관을 투입하는 등 특별감사로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교육부 감사의 특징은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자기 반성과 투입된 국민혈세에 대한 철저한 검증입니다. 교육부 일부 공무원들이 사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오명을 교육부 스스로 확실하게 씻어내야 하며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올 초부터 비리 제보에 대한 제도 개선과 신고 시스템 확충, 검경, 공조체계 강화 등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의 실효성 확보와 법 제도 개선 방안도 동시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감사의 공공성과 신뢰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7월 첫 주에 권고안을 발표하는 대로 즉각 검토에 착수하고 문재인 정부의 사학혁신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국대를 비롯해 불교계 종립대학들로서는 이번 감사 확대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만큼 사전 대비만 철저히 한다면 체질 개선과 경쟁력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BBS 뉴스는 우리 사회 주역으로 활동하며 불교 진흥과 캠퍼스 포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대학 불교학생회 동문들을 찾아보는 기획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제협력과 문서포교, 경제경영포럼 등으로 불교계에서 눈에 띄게 활약하고 있는 고려대 불교학생회 동문들을 조명합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서로 안부를 묻고 웃음꽃을 피우는 사람들. 고려대학교 출신 불자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학창시절 여행에서 한 스님을 만난 뒤 불교에 귀해
1963년 고려대 불교학생회를 창립한 이채영 초대 회장은 지금의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를 처음 조직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이 불교학생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애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제 그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다가 모이니까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라는 걸 만들자. 그래서 이제 연합회를 발기하고 조계사에서 발기 총회에서 63년도에 같은 63년도에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를 조직을 했죠.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은 낙산사 화재 당시 사회봉사단을 만들어 학생들과 산림복원을 위한 나무 심기에 동참했습니다. 최근에는 고대 불자교우회 고문단장을 맡아 불교 중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를 또 이제 그 고문단장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줘서 아주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제 그 고려대 불자교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능력을 다 그 쏟아서 불자교의 융성을 위해서 힘을 바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대 불자교우회는 장학금 지원 사업과 일본 와세다 대학 불교 도문회와의 교류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불교계의 모범적 재가단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찰과 불자 모두 발전하는 경제 공동체 조성을 내걸며 불교 경제 경영 포럼을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대학 불교 동문회 차원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활동의 중심에는 최평규 현 회장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불교학생회의 제도약을 위해서는 선후배가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최 회장은 말합니다. 불교학생회로 들어가면은 불자교회하고 연관이 될 수 있고 불자교회하고 연관이 되면 불교 경제 경영 포럼에 소속되는 불교학생회에 들어오라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들어오게끔 만들어야죠. 그런 꿈과 희망을 우리 불자교회에서 줄 수 있는 선배들이 많이 계실 거다. 대학교를 졸업한 지 수십 년이 흘렀어도 불심 하나로 끈끈하게 뭉친 고려대 불자 동문들이 한국 불교 중흥에 든든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열반 70주기를 맞아 추모 달해제가 김구 선생의 출가 사찰인 조계종 제6교구 본사 공주 마곡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추모 영상 상영과 나태주 시인의 추모 헌시 낭독 등 김구 선생이 걸었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마곡사에서 원종 스님으로 출가한 백범 김구 선생의 입적 70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하는 것은 이 자리가 민족과 결의의 대의를 위해 살신성인했던 스님의 유지를 온전히 받들고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마곡사에서 원종 스님으로 출가한 뒤 임시정부 주석 등을 지내며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지난 1949년 열반했습니다. 경찰관들의 심신 안정과 치유를 위한 템플스테이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기도 안산 상록경찰서 불자회는 비군이 수행도량 용인 문수산 법륜사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템플스테이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몰랐던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알게 되고 사찰에 왔을 때 어떤 예절이라든지 향후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또 법문도 배우고 공부를 해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템플스테이에서 모상묘 안산 상록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들은 타종 체험과 예불 참여 등을 통해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시민 안전을 위해 한층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고단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명상은 정신문화의 혁명이자 마음 치유의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인천 지역의 제가불자들이 명상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과 이해를 통해 명상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천불교 발전 시민연합의 특별한 강연 현장을 유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음의 운동으로 불리는 명상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명상의 본질과 효과에 대한 연구도 갈수록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명상과 뇌과학, 의학, 그리고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된 명상에 대한 분석과 연구 활동은
명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 적지 않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문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재가 불자들의 모임인 인천불교발전 시민연합도 명상을 주제로 특별한 강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인천불교발전 시민연합이 주최한 강연회 주제는 명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 한국명상학회 이사장으로 대표적인 명상 지도 전문가로 꼽히는 김한석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가 강연자로 인천 지역 불자들 앞에 섰습니다. 김한석 교수는 명상은 이미 과학의 연구 대상이라며 특히 2000년대 이후 자비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비 명상이 뇌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측 전전두엽이 많이 활성화되고 좌측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대체로 기분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일반인들인데 이 수련을 오래 하신 거의 티베트 승려들 연구인데 178명 한 연구인데 이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에도 왼쪽 뇌가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김 교수는 또 명상을 통해 현대인을 괴롭히는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깨서 잠을 잘 못 자고 다시 깨서 일하고 잠을 잘 못 자고 다시 깨서 일하고 이게 지속되는 것을 만성 피로, 만성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명상을 하면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쉴 수 있게 됩니다. 잠잘 수 있게 돼요. 명상하시다가 주무시는 거 좋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연에 참석한 인천 지역 재가 불자들은 불자에게 명상은 떨어질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재산인데 우리 불교인들이 이 재산을 활용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불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아차림 뭐 요즘 깨어 있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명상은 우리한테 그냥 필수여야 합니다. 강연회에는 인천 불교계를 이끌고 있는 스님들도 참석해 불자들의 마음 공부 열기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잘못 길을 가면은 질책을 해주시고 또 뒤에서 가장 큰 후원이 돼주시고 우리 스님들이 사회의 어두운 만큼 여러분들이 길라잡이가 되어주신다면은 우리 인천 불교 발전은 무궁무진한 장족의 발전을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천 불교발전 시민연합은 2달에 한 번씩 짝수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정기 강연회와 회의를 열어 신심을 다지고 지역 불교 발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아침 월미공원에서 걷기 명상을 통해 마음 챙기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천년고찰 경남 양산 내원사가 천성산 정상에서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봉행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말사인 내원사 4부대중은 천성산 원효봉에서 산신제를 올리고 자연환경 보존과 35만 양산 시민의 안녕을 서원했습니다. 양산 천성산은 신라시대 원효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수행자 1000명이 득도해 성인이 됐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습니다. 원효 스님이 대중을 모아 화엄경을 설한 산 정상 일대는 지금까지도 화엄벌로 불리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시책은 바로 노인 일자리 제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은퇴한 고령자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돌봄 사원제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도 2,000명의 시니어들이 LH의 신규 돌봄 사원으로 채용돼 주거생활 서비스 현장에 투입됩니다. 보도에 권은희 기자입니다. LH 돌봄 사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어르신들이 이웃에게 따뜻한 도움을 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LH 돌봄 사원제는 은퇴 후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경제활동과 사회적 봉사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어르신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이 빨라지면서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시 그 어르신들의 손길을 통해서 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LH 돌봄사원은 참여자 여러분 물론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시작된 LH 돌봄 사원은 현재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1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올해도 대략 한 2,000명을 채용하여 임대주택 단지 등에서 주택 관리 업무나 또는 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어떤 가사 대행 업무, 그다음에 그 방과 후 학생들을 위한 꿈높이 선생님, 이런 다양한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돌봄 사원으로 채용된 어르신들은 경제적 어려움 해소는 물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가는 과정에서 자긍심도 생기고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항상 마음이 이렇게 좀 서운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무지개 돌봄에 여기 들어옴으로써 너무 좋아요. 다시 또 그게 제가 내가 또 발의를 주고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또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는 발걸음이 제가 너무 뿌듯하고 좋아요. 오늘도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하고. LH는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어르신 돌봄 사원제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말벗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는 등 다양화된 돌봄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민간통신사와 협업으로 해서 AI 그 스피커를 활용해서 어떤 감성 대화라든지 그다음에 위험 상황이 있을 때 적신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올해는 일단 그 서울 지역 4개 단지 약 500세대를 대상으로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8년 후 우리나라 고령자 인구 비중은 40%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돌봄 사원제처럼 근로의욕을 가진 건강한 신세대 노인들을 수용할 사회적 일자리 모델이 정책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은희입니다. IOC 위원회 공식 선출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조계종 중앙신도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에 알려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체육인인 동시에 덕망 높은 독실한 불자입니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이기흥 회장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처럼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한이 공동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6월 28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